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9월 26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대통령의 이번 캐나다, 미국 순방 중 오타와에서 벌어진 일 아시죠? 그 동영상이 각종 SNS에 막 넘쳐나던데요. 대통령이 묵은 호텔 앞에서 교민들이 피켓 시위를 하려고 하자 정체불명의 트럭 2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도에 서 있는 시위 준비 중인 교민들을 차단했습니다. 대통령이 시위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이동 차벽을 만든 건데 교민들과 트럭들이 숨바꼭질하듯 왔다 갔다 전후진을 반복하더군요. 그 장면을 바라보던 캐나다 경찰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싼 세금 들여서 외국 나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국민들 자존심을 이렇게 상처내도 되는 겁니까? 창피하고 우세스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그 트럭,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이 섭외한 겁니까? 이번 국정감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밝혀내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밝혀내고 혼낼 건 혼내라고 국회의원들 세비 주는 겁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네, 9월 26일 금요일. 오늘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긴 했는데 정의와 국회의장이 일단 본회의를 개의한 것은 여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고, 개의하자마자 9분 만에 산회시키면서 오는 30일 날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여야 그만 싸우고 좀 합의해라 라고 하면서 법안 처리는 안 했죠. 그 점에서는 야당 손을 들어주었다고 할까요? 의장으로서는 운영의 묘를 발휘한 것 같고요. 여당에서는 좀 이거 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또 김무성 당대표는 그러지 말고 계속해라 그러면서 만장일치로 박수를 유도하고, 또 여당 한쪽에서는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 내겠다 그러면서 서명 받으러, 지금 도장 받으러 왔다 갔다 한답니다. 아무튼 물론 국회의 하루 회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하는 짓들 보면 어쩌면 그렇게 20여 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지 분통 터지는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 상황은 일단 월 말께로 한 고비는 넘겼고, 그때까지의 여야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이 2월 된다고 할까요? 여전히 현안은 물론입니다. 석간 브리핑 시작하죠.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국회 토론회 때문에 하루 또 비웠는데 네. 대신 또 진행하느라고. 예.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PD입니까? 진행자입니까? 뭐. 못하는 게 뭐죠? 방송에 관해서? 스페어 김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그 뭐야, 저 라디오 드라마 대본도 이렇게 만진다고 들었는데. 안 하는 게 없어요, 여기. 문 따는 거 청소도 하기도 하고. 예. 자, 새정치연합 시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욕설을 했다고요? 예, 기초의원입니다. 경기 수원시 의회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인 백정선 시의원. 지난 17일 오후에 수원시 장안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신임동장 환영회 회식 자리에서 주인이 놀러 갔다 뒤진 것들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라면서 세월호 희생 학생들을 비하했습니다. 그러자 이 백정선 시의원 듣다가 화가 난 모양이죠. 박근혜 이 XX년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라면서 언쟁을 벌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정선 시의원은 성명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을 시인한다면서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학생들을 가리켜서 놀러 갔다 뒤진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아이들 둔 엄마로서 순간적으로 흥분을 참지 못해 언쟁을 벌이게 됐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시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거듭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욕설은 부적절하죠. 네. 이런 발언들, 이런 발언이 품위는 물론이고 또 뽑아준 그 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비판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놀러 갔다 뒤진 것들 그건 이거가 더 심한 막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식당 주인은 공적 책임을 질 위치는 아니지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죠. 같은 인간으로서 참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자, 새누리당 소속 군 의원이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예전에는 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영부인을 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라고 그 보도한 언론이 없더군요. 아, 실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인데 그 부분은 그냥 보도를 안 했거나 또는 못 했거나. 몰랐을 겁니다. 10년 전 일이니까요. 그럼 취재를 덜 했다 이 소린가요?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데 저는 이 사람의 최근에 동정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봤고요. 경기도 양평군 군의원이 됐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자, 어찌된 사연인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페이스북에다가 돈을 안 줬다면 몰라도 1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받은 자들이 이게 할 짓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억 1원도 받은 바 없습니다.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유가족들을 비난한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엄청난 시체 장사꾼들이다. 국가를 바꾸겠다고 하니 웃기는 자들이다 라면서 유족들을 시체 장사꾼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금 서민 경제는 바닥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미친 야당은 세월호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경제 살리려는 여당에 협조해라. 대통령이 무슨 죄인인가. 이 매국노더라 라면서 야당을 매국노라고도 했습니다. 8월 16일에도 세월호 사고는 선박사고인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만하라.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8월 21일에는 당시에 단식 중이던 유민 아빠 김영호 씨에 대해서 38일 동안 단식한 사람이 저리도 멀쩡합니까? 놀고 있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10년 전 행적입니다. 2004년 3월 21일 당시 광화문에서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여당의 또 제1야당 민주당의 탄핵 결의가 됐었죠. 자, 또 총선 국면이었고요. 이때 보수단체가 탄핵 찬성 집회를 열었는데 이때 사회자가 바로 이 사람 양평군 군의원이 된 송만기 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모가 누굽니까? 고등학교도 안 나온 여자가 국모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아, 그 말 했던 사람이에요? 앞에 영부인들은 모두 이화여대를 나왔습니다. 그러자 앞에 군중 속에서 야, 무슨 국모야, XX년이지 라는 외침이 나왔고 송만기 씨는 맞아 여러분들 박수
이렇게 되받았습니다. 아, 그 영부인들 이화여대 출신 그건 저도 기억이 나요. 예. 아, 근데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라는 걸 김 PD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오래전부터 네. 방송인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경기 방송에서 어허. 떴다 송만기라는 프로그램 진행자였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졌죠. 졌다 송만기. 그 당시 그 경기 방송 PD들이 네. 아마 그때 무리를 빚는 방송을 해가지고 방송 도중에 출연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스튜디오 앞을 가로막고 도중 하차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나가라 항의를 아주 세게 송만기 씨 그렇게 해서 경기 방송과 아마 그 작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귀 밝고 기억력 총명한 김용민 PD가 건져낸 준특종이군요. 네. 자, 새누리당에 감투 쓰고 있는 탈북자 출신 정성산. 아, 이름 좀 기억나요? 몇 군데에서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네. 뭐 문화계의 종북 좌좀, 좌삐리 좀비 이 말입니까? 그거를 척결하자. 뭐 이러고 주장하고 나섰네요. 옛날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돼가지고 논란이 되는 거가 아니라 네. 새누리당의 기획위원 임명장을 받은 직후에 예.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새누리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좌좀 소굴로 비어난 대한민국 문화계 종북 척결 정책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문화 융성은 문화 종북 좌좀 척결 정신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가 말한 좌좀이란 좌익 빨갱이 좀비의 줄임말입니다.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좌좀이 누구인지는 뭐 앞서 올린 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진중권, 조국 그리고 공지영 소설가를 두고 네. 3번 이혼한 공지영 이렇게 말하면서 이따위들을 믿고 정치적 문화 언론 어젠다를 디자인하는 세민년 박영선이나 아직도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의 전복을 꿈꾸는 황석영, 백낙청 따위들이나 답은 하나입니다. 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든 세력들. 이러더니 네. 이런 글도 썼네요. 진보란 조경태 의원 같은 분입니다. 정치란 수구 꼴통을 견제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게 만들어야 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라면서 조경태 의원을 극찬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정성산. 예. NK문화재단 대표. 예, 탈북자. 네, 완전 좌충우돌 그 자체군요. 예, 어디 제정신인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 이렇게 발언들이 막 상충을 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석간 뉴스 브리핑 김용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동명이인 권은희. 그런데 너무 다른 권은희. 우선 새누리당 권은희. 그의 이름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된 날은 4월 22일. 일요일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그 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도 영상이나 밀양 송전탑 사진에 두 분이 똑같은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놀랐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진을 사실 제가 펴서 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글 말미에 제 생각을 달았습니다. 5줄을 썼습니다. 지인의 글을 보고 퍼왔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는 이 와중에도 이를 이용하는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온라인에 도는 터무니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루머도 잘 판단해야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이 제가 쓴 글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 국민 여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풍파를 겪은 새누리당 권은희. 그런데 국회에 또 다른 권은희가 나타났는데 그는 새정치연합 권은희. 그러자 새누리당 권은희. 기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의 사무실,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권은희 의원실입니다라는 안내문을 써붙였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이색적인 주문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과 헷갈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협조 공문을 통해 본 의원은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으로서 기사 제목 송고 시 동명이인과 혼동에 대한 정정과 구별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 제목이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과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을 구분하지 않는 바람에 두 의원을 혼돈한 지역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응하는 두 권은희. 우선 새누리당 권은희. 이번 판결로 그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야당도 이 문제를 앞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새정치연합 권은희. 원세훈 재판과 관련해서 처음 판결문을 이렇게 다 읽고 나니까 이제 헛웃음이 나왔었는데 4월 22일 새누리당 권은희에 대해 9월 24일 새정치연합 권은희가 말하자면 그럼 권은희와 관련된 부분은 주로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이고 권은희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고 다른 진술들과 배치되는데 권은희 진술만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단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권은희 진술은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이다. 네, 6시 18분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잠깐 볼까요? 왕싸가지님. 부천 부천. 이거 어떻게 띄어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사건입니까? 부천 남녀 경찰 한밤 공원에서 나체 성행위라고요? 남자 경찰 내가 누군지 아나며 소리 지르고 여자 경찰은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참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 뉴스를 미처 검색을 못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던 모양이죠. 전 경찰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쇼킹하네요. 정성산 NK 문화재단 대표라는 사람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로부터 위임장, 임명장 받은 모양인데 그 사진을 오케이마리님 올려주셨네요. 빠르십니다. 참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바로 캡처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올리실 수 있는지. 더군다나 이 팟빵 게시판이 그 트래픽이 많아가지고 이미지에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던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아까 놀러 가다 되졌다, 뉴스 브리핑에 있었던 식당 이름, 그때 이렇게 공개가 됐네요. 일베라고 자칭하는 그 조카가 자랑 삼아서 그 식당 이름을 공개했답니다. 네. 신상을 자발적으로 턴 건가요, 뭔가요?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해드렸던 그 문제의 이동 차벽 별걸 다 했던데 그 URL을 올려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URL은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글이 넘어가는 기능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되질 않아서요. 네, 제가 어제 국회에 갔었는데요. 노무현 재단 학술 심포지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성이 있는 거니까요. 문재인 의원 이제 비상대책위원이 됐죠. 역할을 맡았는데 학술 심포가 시작되기 직전에 문 의원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뭐 항용 그런 자리에서의 축사라는 것은 되게 결혼식 주례사처럼 그냥 좋고 좋은 말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표정이나 억양, 뭐 두제수처, 눈빛 이런 것도 매우 결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느껴졌다는 것은 개인적인 인물평, 인상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제가 정색을 하고 전해드릴 만한 뉴스는 아닌데 그 스피치 내용은 어제 연합뉴스에 보도가 됐으니까 대충 들어 아시리라고 믿고요. 굉장히 민감한 모바일 투표의 필요성과 함께 인터넷 온오프라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1000만 시민 당원을 목표로 하자. 뭐 이런 거대한 비전도 제시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한 스피치 한 10분 내 동안 느꼈던 것은 대선 후보를 지낸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의 문재인 의원과는 대단히 많이 다르다라는 게 중평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기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스피치 직후에 뭐 일문일답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다수의 기자가 있었다면 상당히 재밌고도 팽팽한 일문일답이 오가지 않았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가서는 축사 끝나면 당연히 다 가는 건 줄 알았는데 바로 이제 물론 휴식 시간 없이 바로 정치 토론이 시작됐습니다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더군요. 그러면서 굉장히 비판의 소리, 쓴소리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문 의원뿐만 아니고 다른 주요 포스트들도 다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바로 그 면전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이 이렇게 크지는 않으니까요. 바로 면전에 두고 뭐 이렇게 좀 심한 말들 오가니까 서로 쑥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문 의원이 끝까지 그거 다 듣고 메모 계속 꼬박꼬박 하고 진지하게 들었고 끝나고 나서는 토론자나 발제자들하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또 도움 말도 듣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느낌이 매우 달랐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양정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아직 전화 연결이 안 됐나요? 그러면 게시판은 이 정도 하고 조금 있다가 보고요. 날씨 듣고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연결해서 정가 산책하겠습니다. 바쁜 업무로 피곤하지만 금요일이라는 이유로 마음만큼은 가볍습니다. 하늘 표정도 점차 맑아지면서 오늘은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날씨 보였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로 아침보다는 5도 정도 올랐고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른 날씨 보였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많이 껴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다가 밤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서해안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습니다. 서울, 대구 26도, 전주, 광주 27도의 기온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날은 점차 건조해지고 공기도 조금씩 서늘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건조증과 같은 피부 질환이 발생하기 쉬워 피부 질환 가능 지수를 살펴보면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 가리키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실내 습도와 온도를 알맞게 맞추고 보습제를 수시로 바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주말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만 염두에 두면 나들이 좋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호남에, 화요일에는 영동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의 최혜윤이었습니다. 네.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정말 정신없는 날입니다. 오늘 그랬죠. 아침부터 막 여야 대표의 원내대표의 의원 말도 막 그렇네. 그래요. 그런데 양 기자는 오늘은 바빴겠지만 국회 뉴스를 브리핑 받는 사람은 답답한 채로 벌써 또 금요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파장하냐 주말 이틀간은 이래서 답답함이 다음 주로 2월 되니까 우리는 또 나름대로 답답해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오늘 스토리가 많았어요. 그 간단히 브리핑하고 들어갑시다. 예, 오늘 아침부터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여냐 마냐 가지고 종일 실갱이를 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실 이제 의사 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한 상황이어서 여당은 그 대국민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의사일정의 기본은 여야가 합의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 지금 세월호법 협상에 이 진전이 지금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제 계속 요청을 한 거죠.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이 정의화 의장하고 여야의 각 당 대표들도 따로 만나서 계속해서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줄다리기를 계속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시간에 소식을 전해드리고 어제 밤에 네. 제가 여당 의원 1명 또 야당 의원 1명 양쪽 다 이제 원내 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의원들인데요. 직책은 맞지 않고요? 직함도 있고? 직함도 갖고 있는, 통화를 했었는데, 네. 두 사람의 얘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얘기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반드시 열기로 했다. 그러니 법안 처리도 당연히 진행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아닌데 어떻게 본회의를 진행하겠냐. 좀 더 노력해봐라.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여야 합의가 있지 않으면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실 뭐랄까요? 좀 운영의 묘? 운영의 묘를 정말 절묘하게 발휘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회의는 열고 야당 요구를 받아서 법안 처리는 안 하고. 법안 처리는 안 하고. 오케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전국 파행의 핵심 요인이 된 게 바로 세월호법 협상 과정에서 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대목인데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동안의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조금 더 유연하게 지금 스탠스를 가져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협상력이 좀 배가가 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어제부터 지금 저녁 때부터 여야 물밑 접촉을 통해서 세월호법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오늘은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여당의 요구를 받아서 본회의 개최는 그대로 하고 대신 야당의 요구를 받아서 법안 처리는 미루는 이런 이제 좀 절묘한 묘수를 발휘를 했는데 지금 여야의 반응 자체는 굉장히 상반됩니다. 대충 예상하시다시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뭐랄까요 좀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래도 야당의 입지를 좀 넓혀줬다. 국회 운영의 묘를 살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입법부 의장이 솔로몬의 지혜처럼 너무 좀 극단적인 과찬인가요? 어쨌거나 저는 너무 양측을 만족시키는 듯 하면서 의장으로서 지녀야 할 좀 진중함, 또 운영의 파행을 막으려는 노력 이런 건 일정 부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들으면 약간 기분 나쁠 수는 있겠다. 그 말은 취소. 오늘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지금 이완구 원내대표가 즉각 사의 표명을 했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반려가 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새누리당이 얼마나 좀 발끈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에서는 본회의는 열면 당연히 법안 처리는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심지어 모 당직자는 기자들하고 만나서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그동안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실 저번에 이제 당내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음에도 이 국회의장이 된 다음에는 자꾸 야당 편 든다 이런 불만들이 이 새누리당 내에서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내 손가락을 어째버리고 싶다 이런 식의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었을 정도인데 어쨌든 오늘 상황을 거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대여 입지는 좀 많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이제 비주류 쪽에 가까운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를 이제 잘 풀려면 결국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지금 본회의를 이제
예정을 해놨으니 예. 그날 본회의가 제대로 된다면 어쨌든 국회는 전반적으로 정상화되고 정의와 국회의장의 좀 국회 운영에 대한 입지도 굉장히 넓어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오늘 자신의 그 선택이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예. 그나저나 말이에요, 양 기자. 네. 그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뭐 그게 진짜로 결의안이 제출되리라고 보여지지는 아직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뭐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 해갖고 뭐 서명 받으러 돌아다닌다면서요. 뭐 몇몇 의원들이 지금 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제 이전에 워낙 뭐 황 의원 대표가 2년간 있으면서 이 당을 참 이렇게 뭐랄까요, 그 있으나마나한 여당의 집권 여당의 그 존재감 자체가 없는 여당을 만들었던 뭐 이런 이제 불만들이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커서.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으로는 오히려 그래도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정의화 의원이 낫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정의화 의장이 이제 국회의장 내부 경선에서 당선이 됐던 건데, 그런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막상 정의화 국회의장이 뭐 그렇게 할 거라는 거는 뭐 뻔히 예상이 됐던 거지만 어쨌든 우리 여당 출신인 국회의장인데 네. 왜 저렇게 야당 편을 드느냐 이런 생각들을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표출해 왔던 차에 네. 오늘 상황은 좀 그것에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면 기름을 끼얹은 그런 양상이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불만의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그렇겠지만 뭐 국회의장 탄핵을 추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공개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국민들한테 욕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의장이 예. 자기 당 출신이라고 자기 당 편을 들어야 한다면 스스로 국회의장의 권위를 완전히 격화시키는 거지. 그건 자기 당 대표나 그렇게 하는 거지. 입법부의 그렇죠. 권위를 그 정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장을 이 당적이 없게 만들어 놓은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당적 진행하라고 해놨는데 무슨 자기 당 편 안 든다고 예, 예. 서운해하다니. 그 누구예요? 그 국회의원 이름 좀 압시다. 그 정신 나간 함량 미달을 뽑았어 어디서? 듣다 보니까 열받네. 예, 저기요. 어쨌거나 30일로 넘어갔는데 네네. 결국은 역시 또 세월호 협법, 세월호 특별법이에요. 네, 그렇죠. 조금 지금 야당 쪽하고 유가족 사이에 뭔가 진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뉘앙스 주는데 우리 양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 30일 본회의가 제대로 이제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최대한 그때까지 마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여야가 그냥 8월 19일 가합의에서 한 발짝 혹은 반 발짝씩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이제 진행이 돼야 30일 본회의가 이제 정상적으로 치러질 텐데요. 예. 일단 형식적으로 보면 표면상으로 보면 여전히 키는 새누리당이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예. 진전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운신의 폭도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그날까지 정리가 안 되면 혹은 진전이 없이 그때도 야당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예. 사실 정의화 의장으로서는 본회의 개최하고 지금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91개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더군다나 예, 예. 자신이 오늘 스스로 30일로 밀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날은 더 이상 물러날 명분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또 여론의 흐름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유가족과 또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사이의 이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의 운신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상황은 조성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이번 주말 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 접점을 찾아낼 여지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오히려 이제 새누리당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거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관건일 겁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게는 이 새정치민주연합도, 최악의 상황,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가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까지 새누리당이 좀 고집을 피우거나 혹은 청와대에 강고한 입장에 변화가 없어서 이 30일 본회의 전까지 세월호 협상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못하더라도 30일에는 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쨌든 본회의 참석을 하는 게 좀 전략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예산안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세월호 특별법 논의 이후 협상 과정에서도 좀 더 이 국민적인 그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91개 법안과 2개의 결의안 이거 합쳐서 93개 이건과 세월호 특별법은 네네.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그렇죠. 마터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네 그런 점은 있고 어쨌거나 바둑으로 치면 가 1수 한 수만 더 딱 얹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돼 있죠. 네 그걸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굉장히 가이드라인에 일부러 자승자박해 놓은 감이 있고 지금 야당에서는 전향적인 거 이렇게 살짝 카드를 비쳤건만 저쪽에서 요지부동이니까 참 답답하네요. 거의 다 그렇죠. 와서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정편을 비롯해서 일부 보수 언론들이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대리기사 폭행 사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의 그 역할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기존의 입장에서 좀 더 유연함을 내보였기 때문에 보였잖아요 이미. 그렇죠.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이 유가족 사이에 좀 더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걸 전제한다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마냥 버티기는 오히려 어려울 거다. 오히려 시간은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편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은 다시 청와대와 여당 이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정치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자실은 바빴을 텐데 우리는 여전히 솔직히 말하면 매우 답답합니다. 예. 자, 월요일 날 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이면 국제뉴스 비껴보는 시간이죠. 혹자는 톰과 제리 이렇게도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 비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윤재석 프레시안 위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신상 발언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나름대로 이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배가 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불만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저한테 그래달라는 게 아니라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걸 그 조합원을 가입시키면 누가 가입시켰다 이게 증명이 남아가지고 100명을 가입시켰다 그러면 조그만 그 선물이라도 주고 이래야 신이 날 거 아닙니까? 바다맛이 아니라. 지금 그 신상 발언은 국제뉴스하고 별 상관이 없고 국회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90분에서 60분으로 줄여가지고요. 일촌광음 불가경입니다. 앞으로 좀 저의 통제에 적극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미국 펜타곤이 동부 시리아 수니파 강경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이 IS란 말이지 확실히 외워둬야겠어요. 뭐죠 이게? 이슬라믹 스테이트 밀리턴츠. 밀리턴츠는 이제 빠지고요. 네네네. 아무튼 이 IS가 장악하고 있는 정유 시설 포격 사진을 BBC가 공개를 했는데
IS의 준동이 또 뭐 만만치 않다면서요? 이거 좀 전반적인 전황을 좀 가지런히 가르마 좀 타주십시오. 예. 어려워서 말이죠. 굉장히 이게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형국입니다. 특히 서방인 참수가 말이죠. 예. IS 연계 조직인 북아프리카 무장단체 준드 알 칼리파가 프랑스인 인질을 참수하는 영상을 현지 시간 24일 공개하면서 지난달 20일 미국인 기자 제임스 라이트 폴리가 참수당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참수 희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IS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필리핀의 이슬람 테러 조직도요. 독일인 인질 몇 명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살해할 것이라고 위협해서 극단주의 단체 활동에 따른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뉴욕타임스 등은요. 이슬람 가격단체 웹사이트 감시기구 SITE라고 쓰고서 시테라고 읽습니다. 독일 네. 발음으로. 네. 시테 인텔리전스 그룹을 인용해서 준드 알 칼리파가 인질인 프랑스 산악 가이드 에르베 구르델을 참수하는 영상을 또 공개했습니다. 예. 이 참수된 구르델 씨는요. 남프랑스 니스의 메르콩드루 국립공원에서 일하는 산악 가이드인데 지난 22일 등산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알제리 티지우주 지역을 지나던 중에 이 준드 알 칼리파 극렬 단체에 납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자 보십시오. IS가 이 2주 후에 두 번째 희생자인 그 폴리 다음에 네네. 미국 기자 또 한 사람인 소트로프를 참수했죠. 예. 그다음에 이름 말하지 마시고 첫 번째 기자 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름 들어봐야 우리 잘 몰라요. 영국 구호활동가 헤인즈 참수 그리고 급기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르델까지 이렇게 되면은 지난 2004년도에 김선일 선교사 그것도 IS가 참수시킨 겁니다. 그때 두 명이 외국인 한 사람하고 우리 김선일 선교사가 참수됐는데 그렇게 치면은 지금 토탈 6명이 참수된 겁니다. 아주 극렬하고 아주 좀 뭐랄까 아주 잔혹한. 네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그 사막 같은 데다가 주황색 그 무슨 입히죠? 원피스 같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마대자루 같은 거 얼굴 나와 맞습니다. 있게 해서 몇 마디 말이를 하게 하고 그것도 이제 그 자기 조국에 대한 그 아주 굉장히 그 비난이 불만을 성명하게 하죠.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처형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렇게 하나 싶었는데 그걸 보면 그 순간만 보면 대단히 자극을 받긴 받겠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미국 주도의 IS 공습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서방 국가들 이제 처음에는 좀 미온적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동 몇 나라 빼고는. 그런데 과거면했죠. 네, 근데 슬슬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고요. 예,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역시 영국입니다. 영국 하원은 오늘 소집되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입니다만은 오늘 소집되는 임시의회에서 이라크 내 IS 공습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시리아 공습에도 참여할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 마이클 팰런 영국 국방장관은 IS 격퇴를 위해서 결국에는 시리아 공습 합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을 거의 부인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가디언지가 이제 전했는데요. 네. 지난 19일에 이라크의 한정에서 IS 공습을 시작한 프랑스도 자국민 인질 참수 이 구르델 참수 사태 하루 만인 어제 두 번째 공습에 나서는 한편으로 시리아 공습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라크 공습을 지원하겠다는 서방 동맹 측의 의견은 속속 추가되고 있는데 네덜란드가 미국의 이라크 공습 지원을 위해서 F-16 전투기 6대를 지원키로 했고요. 예. 벨기에와 호주도 이라크 공습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벨기에가 뭐 지원을 할 만한 군사력이 있는데 그렇게 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의미를 부여하겠다 이거죠. 괜히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유럽의회 본부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 G7 국가들도 IS에 대한 군사 지원, 군사 작전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란 대통령 하산 로하니 IS 공습에 대해서 아주 뭐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만 러시아와 이란이 지금 가장 비판적이죠. 그렇죠. 근데 뭐 로하니가 아주 쓴소리를 세게 했다고요? 예, 미국과 아랍 국가 연합이 뭘 어쩌자는 건지 대관절 알 길이 없다. 뭐 대관절이라고는 안 했겠습니다만 하여튼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IS를 격퇴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작전에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하러 미국 뉴욕에 온 로하니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미국 CBS 방송의 아침 뉴스쇼 CBS 오늘 아침에 출연해서 공중 폭격으로만 테러리스트를 뿌리 뽑을 수는 없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예. 지상군 투입을 꺼려서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항해 싸우는 반군 조직 자유 시리아군을 훈련시키고 무장을 지원해서 IS 소탕 작전에 투입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에 대해서도 분란만 더할 뿐이라고 이렇게 강한 거부감과 함께 아주 그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루하니 대통령 IS 격퇴를 위한 군사행동에 이란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동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한 잘못된 질문 아니에요? 그 그렇죠. 기자. 질문하는 사람 자체가 질문이 조금 우문이라고 봐야죠. 상황을 잘못했네. 저기 또 아시죠, 윤 의원님? 워낙 뭐 돌발 질문에 강하신 분이니까. 또 이거 겁나. 아까 그 신상 발언에서 예. 조합원 확보 움직임에 대단한 반향이 일고 있습니다.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좋은 아이디어다. 찬성한다. 이랬더니 뭐 찬성한다는 게 여러 있는데 혹시 아무튼 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시는 건 대단히 감사하고요. 수호 천사장님께서 급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IS에 용병들이 많다는데 용병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제가 오늘 수 있는지. 오늘 그 준비를 해올려다가 그냥 너무 저희 스트레이트 뉴스가 많아서 그 다음번에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만 네. 지난번에 그 북한 출신으로 추정되는 한국인도 하나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살고 있는 그 위구르족도 있었고요. 4명 있었고요. 이상한 모자 쓴 사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IS 조직 멤버들이 상당히 다양한 인종적 구성을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조사를 해가지고 자세히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요. 네네, 그러시죠. 뭐 돌발 질문이니까 사실 이런 걸 다 숫자나 통계 퍼센트까지 외우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관련해서 명의 여자라는 님께서는 IS에 한국인 한 명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러면서 확인 중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이 미국 주도 공습에 지원하기로 해서 그 사람이 이미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고 지령이 떨어지면 테러한다고라는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정확한 문맥이 지금 확 한 번에 들어오진 않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도 함께 추가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그렇죠. 네, 한국인이니까 네, 서치를 해봐야겠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63세의 노 기자에게 취재 지시를 할 만큼의 대단히 멋진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이어가죠. 예. 한반도 얘기 이제 좀 해보십시다. 예. 한 달 가까이 공식석상의 모습을 안 보이고 있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와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네. 1위원장 뭐 건강이 이상하답니까? 어떻답니까? 예, 데일리 미러 영국 신문은요. 어제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 날이죠. 어제자로 김정은이가 건강 이상이 있다. 이걸 보도하면서 네. 과도한 치즈 섭취 때문에 불어난 체중이 원인이 된 것 아닌가. 치즈요? 예. 이 매체에 따르면요. 김정은은 2달여간 공개석상에서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최근 3주 넘게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어제의 경우에는 이 북한의 의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데일리 밀러 얘기가 스위스에 유학한 김정은이가 스위스 에멘탈 치즈를 광적으로 좋아해서 네. 경제난과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이 에멘탈 치즈를 수입해서 먹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에멘탈 치즈요? 그게 뭐예요? 저도 이거 오늘 찾아봐서 알았는데요. 에멘탈이라는 그 스위스의 도시를 원산지로 하는 스위스 치즈라고 하는데 아까 톰과 제리 말씀하셨죠? 톰과 제리에 나오는 그 치즈 바로 그겁니다. 구멍 숭숭 뚫린 거. 겉은 이게 이 금색이나 밝은 갈색이고 속은 구멍 뻥뻥 뚫리고 아이보리색으로 된 거죠. 그 톰과 제리가 누군지 한번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근데 이게 에멘탈 치즈가 그렇게 또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지방 연소를 지방을 태우는 것을 돕는 비타민 2도 들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김정은이가 건강 악화된 게 뭐 에멘탈 치즈 다량 섭취 때문이다. 뭐 얼마나 많이 먹는 얘기하기는 또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얼마나 많이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럴지 어쨌거나. 아무튼 간에 일국의 지도자란 자가 자기 건강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지도자 역할을 하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근데
아직 3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32살이죠. 32살. 예, 아니 뭐 저는 특정인의 건강 상태를 논할 만큼 의학적 지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거나 그런데 에멘탈 치즈는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는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다른 이상설도 또 자꾸 불거지고 그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 전문 매체인 자유북한 방송은 김정은이가 최근 양쪽 발목 관절 수술을 받아서 회의 불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전했는데 관절이 좋을 리가 있나요? 그렇게 뚱뚱한 그 체중, 거대한 체중을 어떻게 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몇 킬로나 나가는데 거대한 체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하셔가지고 아니 거대한 체중이라고 톰과 제리에서 그러니까 누가 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팩트는 밝혀야죠. 거대한 체중이라는 그것도 기사가 조사해 없어요. 오겠습니다. 뭐 100kg에 육박한다거나 이렇게 나와야지. 국내 문제인데 이건 북한이니까. 자, 근데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체에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다고요.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양상 아닙니까? 예. 교도통신은 오늘 라디오 프레스를 인용해서 조선중앙TV가 어젯밤 기록영화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쿼트를 했습니다. 부자이스러운 몸인데도 인민을 위해 지도의 길을 불꽃과 같이 걸으시는 우리의 원수님. 그러면서 이 김정은이가 다리를 절면서 현장 지도에 나선 지난 7월의 영상을 함께 내보냈다고 전했는데요. 네. 조선중앙TV가 바로 이 영상을 여러 차례 방영해 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멘트로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보도는 에러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보도문 작성자가 이 불경죄로 징계당하지 않을까. 저는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 뻔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책임급까지 올라가서 아마 징계를 받지 않을까. 저는 더군다나 국가 원수나 지도자, 중요한 지도자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그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비상식적인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주 즉시 또 그걸 해줘야 돼. 그렇긴 한데 그것도 뭐 공식 루트를 통해서 해야 그렇죠. 될 것이고. 그것도 견해에 따라서 다른 게 있을 수 있고 그동안의 북한의 관행에 비춰보면 이건 아주 이상한 이례적인. 아마 그래서 저는 이거 에러로 봅니다. 예. 보도 에러.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역시 뭐 나올 때마다 화제를 몰고 가시고 오늘 그 조합원 발언은 굉장히 반향이 큽니다.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조합원께. 예. 저도 열심히 또 보급을 하겠습니다. 감사패라도 하나 드리는 방안을 하겠고 오늘 숙제 앉게 되신 것은 2가지 있습니다. 네네네. 김정은의 몸무게 그리고 그거하고 IS의 용병. 네. 항상 AS에 아주 확실하신 분이니까 다음 금요일 날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 비껴보기의 윤재석 프레시안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벌써 창밖에 어둠이 며칠 전이 추분이었죠. 밤이 더 길어진다는 추분. 이제 완연한 가을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세월호 가족들 고립화 시켜서는 안 되겠죠. 한 말씀 드리고 한 주이자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난 2년을 돌아보며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2년간의 경험을 교훈 삼아 다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내딛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절감한다고 적었습니다. 새정치로 대표되는 안철수 현상은 자연인 안철수에 대한 지지도 컸지만 그를 통해서 새 정치를 구현하려는 집단 지성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께서 이 집단 지성을 본인에 대한 팬덤으로 그래서 혜성같이 등장하면 모두들 이탈 없이 따라올 것으로 과대 계상한 것은 아닌지도 차제해 자문해 보실 것을 저는 정중하게 권합니다. 안철수 개인에 대한 기대는 일부분 접혔지만 새정치 열망은 그러나 여전하다고 봅니다. 안철수가 신기루로 끝날지 아니면 새정치의 화신으로 거듭날지는 이른바 야성과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얼마나 처절하게 공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부하면 안철수 아닙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